자, 제 강의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올인원입니다. 이제 올인원. 저 한 사람으로 화학을 모두 다룬다. 그게 바로 올인원 케미스트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이 항상 같이 연계돼서 간다라는 거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의학 계열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단계. 이제 올인원 0단계입니다. 올인원 0단계 생기초예요. 생기초. 자, 화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개념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한 번도 화학을 화학을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좀 보긴 했지만 제가 문과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학생들 바로 생기초 개념 완성부터 들으시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화학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 2달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완전히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이. 요때는 이제 당연히 기출문제까지 안 갑니다. 기출문제까지 안 가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우리가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가장 필요한 그 문제들을 연습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게 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 4월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단계 1단계가 있죠? 예, 기본 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학에서 지금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분자 구조, 일반적인 기체 성질, 용액, 그 다음에 이제 열화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학에 우리가 앞부분을 다루게 되고 자,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기초 문제 풀이보다는 약간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기출 문제를 조금씩 우리가 접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또 많이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심화 단계인데 심화 단계는 바로 이제 일반화학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응 속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위화학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 일반학에서 심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유기화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유기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3, 4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5, 6월부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기화학하고 일반화하고 연계성이 없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이제 유기화학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지금 일반화학의 1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화학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분자 구조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유기화학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학에서 심화 단계를 들어가고 난 상태에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아까 이제 일반화학 같은 경우 심화 단계는 뭐라고 얘기했죠? 심화 단계는 뒷부분에 이제 화학 반응 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배위화학까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위화학하고 그 다음에 핵화학까지 들어가요. 이제 의학 계열은 이제 핵화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미립보다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핵화학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 4월과 5, 6월 우리가 기본 개념 심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에 관련된 거죠. 이런 개념 정리를 할 때 매 시간 심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5문제 정도로 그날에 배웠던 내용하고 관련된 문제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기보다는 말은 이제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그날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총 정리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의 내용을 그날에 해결하고 가자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편입시험 하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걸 쌓아서 가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 시간에서 해결하라는 뜻으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단순하게 테스트하고 채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첨삭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별로 전부 다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그날에 풀었던 것을 확인해주고 정리하는 데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배우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 즉 이제 심화 단계까지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학에 관련된 개념이 여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부터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단원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단원별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단원별 문제 풀이가 들어갈 때 항상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제 넉 달 동안 우리가 배우면서 일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가 들어가요. 자, 이때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 들어갈 때는 의학 계열의 기출 문제부터 다룹니다. 물론 이제 이때 미디 문제도 우리가 병행해서 다루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학 계열에서 난이도가 높은 객관식은 미디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쉬운 객관식 문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학 계열에서 출제되는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모를 주관식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서술형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끝납니다. 자,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심화 문제. 물론 이제 요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왜 하냐라는 생각도 들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항상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려면 기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물론 이제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살짝 높은 문제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내가 공부했던 거보다 좀 쉽네?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갖고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 위주로 우리가 이제 400제 정확하게 400제를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단계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시험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해서 경험을 계속 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설명해서 빠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에 2달, 솔직히 이제 2달이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한 7주 정도, 7주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전 모의고사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한 14번 정도, 7주니까 14번 정도 테스트합니다. 자, 물론 이제 횟수만 봤을 때는 14번이라는 횟수 굉장히 크긴 하지만 마지막에 몰아서 한다라는 거, 물론 이제 효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 개념 우리가 배울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와 있는 모의고사와 스타일이 비슷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가 갈 겁니다. 그래서 3월에 테스트 한 번, 4월에 테스트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테스트 한 번, 6월에 테스트 한 번.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단계에 해당되는 것만 갖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달에, 각 월에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가면서는 거의 이제 실전 모의고사와 비슷한 문제의 그런 이제 모의고사도 다루게 됐죠.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단은 매월 한 번씩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실전 경험을 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응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맞춰서 아까 이제 유기화학도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6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 6월에 하는 부분은 유기화학의 앞부분이에요. 자, 유기화학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에서 본 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화학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성질,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킬 할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미디에서도 중요하고 의학계에서도 중요하고 연구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응 중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유기화학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반응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완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에서 갔을 때는 우리가 벤젠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 벤젠부터 시작하고 이제 카보닐 파트까지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아민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주로 이제 심화 단계의 반응에 관련된 집중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미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의학계에서는 나오게 되는 이제 분광학 파트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돼요. 이 분광학은 이제 실제로 분광학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양자 화학도, 양자 역학도는 이제 우리가 양자 화학이라고 얘기하죠. 양자 역학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광학이에요. 그래서 분광학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양자 역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분자 단위의 양자 역학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은 이제 2달 정도, 일반학에 비하면 2달 정도 늦지만 이제 단원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단원문 문제 풀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에서 나왔던 이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그거와 유사한 이제 문제들 우리가 따서 우리가 또 연습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할 때 실전 일반학에 해당되는 실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실전 모의고사를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수업별로 결국 따로따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게 되죠. 예. 자, 그렇게 돼서 자, 일반학과 유기화학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의학계열에 관련된 준비는 우리가 충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학계열을 제가 주도하여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자, 요 과정만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의학계열에 나오는 것들, 문제들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연고대 대비할 때의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을 설명했을 때 이미 얘기한 바 있죠. 예, 출제 경향을 설명했을 때는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의학계열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기화학에 나타나는 차이점 말고는 일반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의학계열 준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반학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동일하게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처음에 1, 2월은 생기초. 그죠? 예, 화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한 다음에 이제 3, 4월에 일반학의 앞부분 기본 개념 하고요. 그 다음에 5, 6월은 심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심화 개념 들어가면서 똑같이 지금 유기화학 파트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일반 의학 계열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과정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학에서 단원별 문제 풀이하면서 연고대 기출 문제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게 돼요. 예. 자, 연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아무래도 일반 의학 계열에 비하면은 서술형에 굉장히 좀 집중된 그런 문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서술형을 할 때, 서술형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어입니다.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 그리고 문장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쓸 때 어떻게 우리가 쓰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다루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포맷이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학하고 유기화학 바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따르게 되죠.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마지막에 한 7주 정도 해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로 우리가 적응을 시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기화학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학계열하고는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아직까지 지금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카보닐 파트 이후 쪽에는 반응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자, 그 부분 빼고 그래서 이제 벤젠 부분까지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그 전년도에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벤젠에 해당되는 부분도 서술형으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젠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꼭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광학 파트도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양자화학 파트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다루게 돼요. 예. 자,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난이도가 항상 높은 부분을 다루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은 난이도로 경험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자화학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분광학 파트 우리가 이제 일반 의학계열과 똑같이 이제 다루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심화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제 포함을 시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하고 관련된 부분의 기출문제 포함해서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다룹니까?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반응, 그 다음에 벤젠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다루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분광학 파트를 하면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양자 개념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반학하고 합쳐서 통합으로 해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고대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고대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일반 의학계열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학 파트만 살짝 다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 개념 단계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심플 테스트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연고대 파트 같은 경우에 심플 테스트 할 때 아무래도 제가 계속적으로 주관식을 낼 겁니다. 서술형. 그래서 그날에 배웠던 내용을 서술형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많이 다루면서 우리가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